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난 12월 30일자 덴마크 선사인 세시우스가 18만 CBM급 LNG 운반선 4척을 차이나 머천트 헤비 인더스트리 장수 지역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LNG 프라임이 보도를 했는데 한 척당 가격은 대략 한 2억 3천만 불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모가 12월 22일 수주한 게 2억 5천 38만 달러, 이게 사상 최고치 같았는데 이것보다는 하여튼 중공 발주니까 척당 한 2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인도를 한다는 것이고요. 보면 엔진은 만사의 MEGA 엔진 사용을 하고 화물창은 프랑스 GTT의 마크 3 플렉스를 사용한다니까. 그러면 LNGC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과 화물창은 한국 조선사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공에서 LNGC를 만든다고 발주를 받고 있는 곳이 5군데입니다. 후동중화, 장난조선, 대련조선, 양지장조선, 그 다음에 이번에 받은 CMHI 이렇게 5곳인데 저기서 21년까지 LNGC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곳은 후동중화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곳은 전부 금년에 LNGC 시장에 처음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중공이 이제 자기 발주 한두 개씩 준 것이고, 근데 이제 셀시우스는 원래 삼성중공업 단골인데 말이죠. 이번에 중공한테 저 무경험 조선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발주를 무려 4척이나 줬다는 겁니다. 조선 해운 분야 해외 언론들 보면은 한국의 조선사 도크가 다 채워진 그 반사 효과로 22년에 중공 조선사들의 LNGC 수주가 폭증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편하죠. 저 4척이 삼성중공업으로 발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쉽앤벙크라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잡지인데 이 언론에서 12월 12일자 보도한 걸 봤더니 금년에 글로벌 163척의 LNGC가 발주됐는데 중공이 한 45척 정도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금액은 한 98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98억 달러 저 정도가 21년 수주 금액의 대략 5배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12월 30일 4척 추가하면은 작년에 LNGC 총 발주 척수는 한 167척, 이 중에 중공이 49척 먹었다는 겁니다. 돈으로는 대략 한 107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총 수주잔고는 21년에는 21척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한 70척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한 610억 달러 정도 LNGC 수주잔고를 지금 중공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작년에 167척 저게 맞는지 이걸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집계한 것이 한국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4개사가 수주한 LNGC 총 척수가 22년에 118척입니다. 여기에 중공 49척을 더했더니 글로벌 총 발주 척수는 167척 나오네요. 그래서 오차가 하나도 없이 딱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대략 맞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2년 총 LNGC 수주 금액은 262억 달러인데 삼성중공업이 78억 달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합쳐서 99억 달러, 대우조선이 84억 달러 이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22년은 대우가 비약했다는 거 이제 다시 확인이 되고요. 총 수주 금액 중에서 LNGC가 차지하는 비중도 삼성중공업이 77%, 현대 3사는 47%, 대우는 85%. 대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3사라는 것은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이렇게 현대 3사인데 현대미포는 LNGC를 만들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대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는 방산 수주 금액도 저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이후에
LNGC 인도 시기하고 인도 금액 추정한 그림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LNGC 인도와 매출이 이제 시작이 돼서 갈수록 폭증한다 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참고로 그 12월 그 전체 수출입 실적이 발표됐는데 12월 달에 선박 수출이 전년 동월비 75%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후로는 그야말로 그 반도체가 좀 시들해졌을 때, 힘들어질 때 대한민국 살리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년 LNGC 시장 어떨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영국 그 로이드 성급이 21년 말 기준으로 세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LNGC 척수를 620여 척이라고 그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즈가 각양각색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를 제가 17.4만 큐빅미터, 이게 바로 표준 사이즈 아닙니까? 이걸로 환산을 했더니 이론 척수가 604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 604척을 그러니까 추정의 기준선, 출발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요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 추정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팩트가 있죠. 매우 중요한 게 2013년부터는 신조 선박에 EEDI, 에너지 에피션시 디자인 인덱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에너지 효율성 지수 충족하도록 친환경 선박 기준 부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이제 건조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등록 안 되는 거니까 마치 아파트에 준공검사 안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근데 2013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대략 1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13년 이후 건조되어서 인도된 선박들은 비교적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 적용되는 IMO 배출 규제 충족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건조된 선박들이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 볼 것 없이 충족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모조리 한 방에 싹 운행 금지시키면은 세계 경제가 그냥 바로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대혼론, 그야말로 케이오스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고물배 퇴출시키려는 것. 이게 바로 EEXI 또 CII 규제의 안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에게 향후 신규 수주로 일감이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척수 잘 파악하는 것이 출발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선박의 연령은 대략 30년으로 잡는다면은 세계 선박의 3분의 2는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고 40년으로 잡는다면 대략 세계 선박의 4분의 3은 교체 대상이다 이런 겁니다. LNGC도 예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런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여기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LNGC 3분의 2 내지 4분의 3은 교체를 해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교체 수요입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는 언제까지냐? 지금부터 가령 지금이라는 게 엄밀하게 저는 2022년부터 봤는데 그래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일단 부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업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후 2050년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50년쯤 되면은 2013년 이후 건조된 선박도 전부 교체를 해줘야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 수요하고 독립적인 또 그 수요 파트가 바로 성장 수요입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그중에서 LNG 사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가? 제가 작년에 처음 예측을 할 때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LNG 물동량 증가를 제가 산수를 해봤더니 6.5%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했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 LNG 운송량이 대략 6.7억 톤이 되는데 저거 전부 LNGC 즉 배로 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LNG 그러면 일단 배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한 2030년 LNG 운송량 6.7억 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 체크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작년 22년 11월 23일자 그 영국 로이드 성급이 향후 장기 LNG 물동량 전망을 수정해서 상향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2030년 LNG 운송량 추정치를 기존에는 5.8억 톤이었다가 6.3억 톤으로 상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7억 톤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신 것처럼 이미 2030년 기준으로 6.7억 톤을 제공했으니까 저는 뭐 수정하지 않고요. 저 숫자, 제가 추정한 숫자 6.7억 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예, 로이더슨급 저 숫자는 참고로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 일시적인 특별 수요 발생 근거가 바로 러시아 특수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받던 가스를 러시아 이외의 바다 건너 먼 곳에서 LNG로 싣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거 특수가 21년 그 가스로 오던 물량이 140빌리언 큐빅미터였는데 대략 요거 한 4분의 3 정도만 LNG로 대체를 한다면 근데 지금 벌써 4분의 3 이상 거의 한 10분의 9가 지금 아웃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일단 간에 저는 앞으로 그 파이프로 받는 가스가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앞으로 그래서 이 장기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물량의 140bcm 그 4분의 3 정도만 LNG로 대체한다면 그때 필요한 LNGC 선박이 대략 한 130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7.4만 큐빅미터급으로. 예? 이것이 22년부터 대략 한 4년간 균등 발주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전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년에도 최소 146척 이상의 LNGC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상한 것이 글로벌 145척, 삼성중공업 37척 수주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위에서 본 것처럼 글로벌 167척이었고요. 삼성중공업은 36척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수주한 거 보면은 이 정도면 예측의 신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놀랍네요. 뭐지? 예, 이 정도면 예측의 신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딱 한 척 차이 나는데. 예. 결과적으로 중공이 비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2년에는 러시아 특수가 좀 많이 발주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에는 167척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46척 이렇게 일단 그대로 이렇게 작년에 예측한 거 그대로 일단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도 카타르 시즌 2가 남아 있고요. 러시아 특수도 여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작년에 예측한 숫자 146척 정도는 최소한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측한 거 그동안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준공이 얼마나 잠식할 것인가 요건데 말이죠. 한국의 수주량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준공이 잠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준공의 5개 조선사 중에서 22년 기준 LNGC 건조 경험은 후동중화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연 저 다른 4개사가 선박을 납기를 준수하면서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매우 지금 궁금한데 말이죠. 설사 인도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운항이 될지 그것도 매우 궁금한데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기술 우위를 현저하게 초격차를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계속 본 것처럼 엔진, 화물창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엔진과 화물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액화 시스템이나 또 열전 발전 이런 부가 기술 계속 개발해서 적용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해서 따돌려 버리는 게 지금 준공은 무인 자율 운항 시스템은 완전히 이제 시작도 안 한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적용 계속 범위를 확장시키고 무인 자율 운항 시스템 더 빨리 적용하고 적용 범위 확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분야에는 첨단 반도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준공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준공 조선사와의 기술 격차 현격하게 벌릴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